다들 노인 일자리 면접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노후 일자리 상담을 해오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솔직하게 말한 분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심심해서 나왔습니다. 용돈이 필요해서요. 이 말 한마디로 1년치 기회가 날아갑니다. 정직하게 답했는데 왜 떨어지는지 억울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20년간 노후 일자리 현장을 지켜본 상담가 박윤희입니다. 오늘은 왜 솔직한 사람이 떨어지고 오히려 말 아끼는 사람이 붙는지, 면접관이 절대 싫어하는 말과 반드시 좋아하는 말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상담했던 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인 소개로 오신 68세 김영수님이셨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생 지각 한 번 안 하시고 동료들한테도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참 밝으셨어요. 서류는 무난히 통과하셨고 면접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가셨거든요. 깨끗한 옷 챙겨 입으시고 신분증이랑 증명서도 빠짐없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돌아오신 후 전화 한 통 받으셨습니다. 면접에서 왜 지원하셨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대요. 집에 있으니 심심하고 용돈도 좀 벌고 싶어서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길래 잘 대답한 줄 아셨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주세요. 그분이 제 앞에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왜 떨어진 겁니까? 30년 성실하게 일했는데 면접 몇 분 만에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었어요. 다만 면접관이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면접관이 듣기 싫어하는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운영기관들은 매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중도 포기율을 어떻게 낮출까, 출석률을 어떻게 올릴까, 팀워크를 어떻게 유지할까. 그래서 면접에서 이런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감점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심심해서 나왔다는 말,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이 말이 면접관 귀에는 소일거리 인식으로 들립니다. 진지하게 일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국내 노인 일자리 운영기관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보는 게 중도 포기입니다. 한 해 예산 짜고 인력 배치하고 교육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생기면 전체 운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 부분을 정말 예민하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분은 면접 후 며칠 동안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내분한테도 말 못하시고 혼자 답답해 하셨대요.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제게 오셨어요. 이번엔 다른 기관에 지원하고 싶다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답변 방향을 바꿔보시죠. 심심하다는 말 대신 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분이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차이는 큽니다. 전자는 개인 사정이고 후자는 공동체 참여입니다. 면접관은 후자를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두 번째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래 일하며 쌓은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건강도 지키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경력, 같은 나이인데 말 한마디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말 하실 뻔하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로 많은 실수는 돈부터 묻는 태도입니다. 면접 시작하자마자 급여가 얼마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급여 중심 지원자는 중도 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해외 고령자 고용 연구를 봐도 비슷합니다. 보상보다 참여 동기가 분명한 사람이 오래 일합니다.
일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중도 포기율이 낮다는 통계가 계속 나옵니다. 66세 최순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식당에서 40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손님 응대도 잘하시고 일도 빠르신 분이었습니다. 서류 통과하시고 면접 보러 가셨는데 첫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급여는 한 달에 얼마나 되나요? 주휴수당은 별도인가요? 면접관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답니다. 그분은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뿐인데 면접관은 다르게 받아들인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 조건 안 맞으면 금방 그만둘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힙니다. 일주일 후 탈락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제게 전화하셨을 때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급여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는 끝까지 참으셔야 합니다. 합격하고 나서 안내받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면접에서는 의미와 역할에 관심을 보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면접에서 제일 궁금한 게 뭐였나요? 세 번째 실수는 왕년의 직함 자랑입니다. 예전에 과장이었다, 팀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역효과입니다. 과거 권위는 협업 리스크로 보입니다. 국내 공공일자리 운영 지침을 보면 팀워크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나이와 경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예전 직함을 강조하면 훈수 두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68세 박종훈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중견기업에서 생산팀 관리자로 정년까지 일하셨습니다. 후배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현장 개선 아이디어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은퇴 후 노인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가셨는데 자기소개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30년간 생산 현장을 관리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도 100명 넘게 했고 품질 개선으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 잘 이끌겠습니다. 그분은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면접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인 일자리 현장은 관리 조직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평적으로 일합니다. 나이와 경력이 달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관리 경험을 강조하면 위계를 만들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면접 말미에 이런 질문도 하셨대요. 팀 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중재해도 되나요? 이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본인이 리더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로 들린 거예요. 면접관은 협업보다 지시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한 달 뒤 탈락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네요. 쓸데없이 자랑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조언 드렸습니다. 다음 면접에서는 팀의 일원으로 배우겠다는 태도를 보이세요. 경력은 간단히 언급만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싶은지에 집중하세요. 그분이 다시 도전하셨고 이번엔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전 경력부터 말하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실수는 가족 사정을 언급하는 겁니다. 손주 돌봐야 한다, 배우자 병원 모시고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면접에서 하시면 결근 가능성으로 찍힙니다. 운영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출석 안정성입니다. 한 명이 자주 빠지면 전체 일정이 틀어집니다. 특히 팀 단위로 일하는 경우엔 더 심각해요. 그래서 가정사 언급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5세 이경자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평생 꼼꼼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약속 시간 지키고 맡은 일 책임지고 주변에서 믿음직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다. 면접에서도 처음엔 잘하셨어요. 지원 동기도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경력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서 실수하셨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근무 시간 잘 지킬 수 있으시죠?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손주가 둘인데 가끔 급하게 봐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면접관 표정이 바뀌었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메모하는 손이 빨라졌대요.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면접관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손주 때문에 결근할 수 있는 사람, 급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히는 겁니다. 일주일 후 탈락 통보가 왔고 그분은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근무 시간 집중을 강조하세요. 가정사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뉘앙스를 주세요. 그분이 다시 지원하셨고 이번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근무 시간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은 근무 외 시간에 처리하겠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5번째는 스마트폰 못 쓴다는 말입니다. 기계치라는 표현, 전산 못한다는 말, 이런 게 관리 부담 대상으로 찍힙니다. 최근 노인 일자리 행정은 전산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출퇴근 체크, 일지 작성, 공지 확인 다 앱으로 합니다. 70세 정미숙 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의류수선 일자리에 지원하셨어요. 손재주는 정말 뛰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손으로 하는 건 자신 있는데 스마트폰은 잘 못 다룹니다.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싸늘해졌답니다. 면접관이 다시 물었어요. 앱으로 출퇴근 찍고 일지 올려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분이 난처해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자식한테 도움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탈락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오셔서 하소연하셨어요. 바느질 실력만 보면 안 되나요? 왜 스마트폰까지 따지나요?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전사는 필수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들으시고 기본 기능 익히셨습니다. 다시 면접 보러 가셨고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최근 스마트폰 교육 받았습니다. 기본 기능은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건 배워가겠습니다. 면접관이 직접 확인했답니다. 앱 하나 설치해 보시라고요. 그분이 천천히 따라 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합격 통보 받으신 날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이제 면접에서 살아남는 방향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추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면접관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태도를 봅니다. 화려한 언변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말하세요. 건강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 30분 산책합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합니다. 이렇게요. 과한 체력 자랑은 오히려 무리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72세 한상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걷습니다. 30분 정도 걸리고요. 저녁엔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건강검진도 6개월마다 받고 있습니다. 이 말에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대요. 왜 좋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습관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5km 뛴다, 헬스장에서 웨이트 한다. 이런 말보다 훨씬 신뢰가 갑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관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운동량은 얼마나 되시나요? 둘째, 안전을 먼저 말하세요. 일 잘하겠다는 말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말이 훨씬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겠다, 위험한 상황엔 도움 요청하겠다. 이런 자세가 신뢰를 줍니다. 69세 조은희님 사례입니다. 그분은 청소 일자리에 지원하셨어요.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높은 곳 작업은 사다리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카트 사용하겠습니다. 안전수칙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면접관이 추가 질문했어요. 만약 다른 분이 위험하게 일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담당자께 알리겠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셋째, 메모하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작은 수첩 하나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져가세요. 중요한 내용 적는 모습이 성실함으로 보입니다. 산만하게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멍하니 앉아있지 마세요. 67세 김순옥님은 면접장에 작은 수첩과 볼펜을 가져가셨답니다. 면접관이 설명할 때 메모하셨어요. 근무 시간, 주의사항, 집결 장소 다 적으셨습니다. 면접 끝나고 확인 질문도 하셨어요. 제가 적은 내용이 맞나요?
면접관이 좋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메모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들은 걸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자세,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 갈 때 준비물 챙기셨나요? 넷째, 팀워크 언어를 쓰세요. 나 혼자 잘하겠다는 말보다 함께 돕겠다는 표현이 좋습니다. 다른 분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서로 배우겠습니다. 이런 말이 협업 의지를 보여줍니다. 71세 윤태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동료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함께 일하며 서로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면접관이 미소 지었대요. 팀워크는 노인 일자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고집세진다는 편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남을 평가하는 말, 지적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섯째, 감사 인사를 남기세요. 면접 끝나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눈 마주치며 진심으로 하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인상에 남습니다. 65세 송미라님은 면접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도움됐습니다. 면접관이 따뜻하게 대답했대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 받으셨어요. 그분이 나중에 들으신 이야기인데 면접관이 마지막 인사가 인상 깊었다고 하셨답니다. 진심이 느껴졌대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핵심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면접은 솔직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심해서 나왔다. 돈이 필요하다. 예전엔 내가 관리했다. 손주 봐야 한다. 스마트폰 못 쓴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말은 모두 탈락 신호가 됩니다. 솔직하지만 면접관이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팀으로 배우겠다. 안전을 우선하겠다. 근무에 집중하겠다. 배울 준비됐다. 관심 분야가 있다. 이 말들이 합격 신호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을 바꾸면 됩니다. 잘못 말하면 1년 기회를 잃습니다. 제대로 말하면 같은 조건에서도 붙습니다. 경력도 나이도 건강도 비슷한데 말 한마디 차이로 당락이 갈립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지원할 기관 이름과 사업명만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그것만 알고 가도 관심도가 달라 보입니다. 홈페이지 5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장에서 실제로 써먹는 합격 문장 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문장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